다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영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신중해야 할 때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일단 지금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고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더 잘 골라야 할 때고요.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이 뒤따라야 한 때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착한 백 선생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저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칭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잘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김재룡 전문가의 얼굴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야 되고 현재 또 새롭게 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134명 정도 지금 입장해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셔야 제대로 들어오신 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종목에 대한 정보들 공개를 해드리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수익률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서현탄메텔입니다. 여전히 50%가 넘는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7.16%대 수익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니온이 54%대 수익입니다. 록십자 랩셀도 50% 이상 수익률로 올라섰습니다. 54.22%의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ECS가 29%, 진성TC가 21%, 문배철강이 20%대의 수익을 나타내면서 20% 이상의 수익률 상위권 종목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들 종목 이외에도 테스와 메가MD가 17%, KMH가 16%, 유나이티드 제약이 14%대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수익률 가져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착한 백 선생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된 착한 백 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또 통장 잔고를 두둑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찾으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저번 주 시장은 FOMC 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좀 있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장 그리고 정치 테마주의 강세가 돋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온 시장이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변동성이 있다는 말은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말인데요. 가격의 편차가 크다 보니 주식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잘 짜지 않으면 손실을 크게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익도 굉장히 크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같은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지만 현재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전략을 제대로 잘 짜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략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투자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백 선생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라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노라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앞에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른 방 아니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되는 종목들 함께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좀 하도록 하죠.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그런 이슈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네, 앞서 한번 얘기를 드렸던 FOMC 회의에 대한 결과치, 결과 내용과 함께 거기에 알맞는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번 주에 있었던 FOMC 회의가 지수의 영향으로 보자면 가장 컸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될수록 각 정부들은 부양책을 통해서 현재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제가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아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비싸진다는 겁니다. 물건값이 비싸진다면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물건을 많이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매출이 늘어나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떨어질까라는 의문을 좀 가질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었죠.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정부는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경기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이 없었다면 상당히 경기가 좀 나빴던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와서는 현재 경기가 조금 좋아질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백신의 보급도 있겠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선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현재 돈을 풀었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답이 저번 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023년까지 동결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동결하셨는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번 주 FOMC 회의에서 2023년까지 동결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걸 동결했을까요? 금리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는 저희 0.25.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기 네. 때문에 재차 한번 물어본 건데요. 네. 작년 3월 16일 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1.25%였던 기준금리를 1%나 갑자기 내리면서 0.25%로 확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0.25%를 유지가 되는데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 0.25%인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는데요. 이런 점은 당연히 시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점입니다. 단기로만 봐도 6월 FOMC 회의 전까지, 그러니까 6월 FOMC 회의 전까지는 경기 전망을 다시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 유동성을 회수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변수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리스크보다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 큰 회수에 대한 부분은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월에 공매도도 당연히 진행을 되고요.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건상의 리스크는 굉장히 줄은 부분이 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 리스크가 줄었는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수가 빅스 지수라는 것입니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데요. 옵션의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낸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설명을 드리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에 대한 공포감, 그런 것이 얼마만큼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보시면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던 그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지수와는 정반대 부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자면 약간의 반등을 보려고 했으나 다시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FOMC 회의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 해소됐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차트 하나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푸콜 비율 차트입니다. 푸콜 비율 차트라고 하면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투자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보통 1.1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이 고가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0.97배, 저번 주에 0.97배에서 FOMC 회의 이후 0.73배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의 하락분보다 상승분에 대한 투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율로 정확하게 따지면 상승을 한다는 쪽이 100, 하락한다는 쪽이 73으로 상승 쪽의 베팅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은 적극적인 주식 투자가 유리하다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유리한 이 시점에서 어떤 주식, 어떤 업종을 주목해 봐야 돼라는 질문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한 힌트도 한번 미국 시장을 통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당연히 FOMC 회의에 통한 상승분이 있어서 지수가 올라왔는데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 해소로 인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당연히 가장 큰 기대를 받는 건 기술주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업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의 수익률을 한번 보자면 가장 강했던 업종은 당연히 반도체 장비였는데요. IT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많이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가격적 메리트도 생겼고 FOMC 회의를 통한 불확실성 제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가 굉장히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T 관련된 주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반도체 가격 차트입니다. 보시면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IT 주가들은 조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낸디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 생겼는데 반도체를 파는 회사들의 메리트가 좀 더 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실시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수요의 증가는 반도체 가격을 더 상승시키겠죠. 그러므로 현재 반도체에 대한 관심, IT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IT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유망한 주식 그리고 업종에 대한 정보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정보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얻어가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얼굴이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참여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방송 끝난 직후에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이야기 하셨으니까 오늘 혹시 뭐 그 관련 종목을 들고 나오시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의 종목,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좀 공개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반도체예요? 말했듯이 네. 전략에 맞는 종목을 우선 여러분께 하나는 소개를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와 관련된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종목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이 되었는데요. 스펙 합병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말해야 돼서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작년에 엄청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메리트는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부품입니다. 사실 핵심 사업이긴 한데요. 뭐 LCD와 OLED 같은 공정에서 패널을 만들 때 제조할 때 CVD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학 증착이라는 부분인데요. 기판 위에 어떤 물질을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님께 질문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리미리 귀뜸 좀 해주세요. LCD와 OLED의 기판에 네. 어떤 걸 바른다고 했는데 네. 그 형태가 고체가 좋을까요? 아니면 액체, 기체? 액체? 고체? 고체구나. 아니, 기체입니다. 기체예요? 이 업체는 기체 상태로의 방막을 형성하는 것을 합니다. 일단 기체 상태로가 그러면 뭐가 좋아? 고체랑 액체보다 뭐가 좋아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두께 조절이 좀 쉽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반응 속도까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CVD 공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CVD가 이 회사가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 CVD 공정의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CVD 공정의 이제 특성상 제조 장비의 내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생산 효율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는 양극산화 피막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 이 부분을 내구성을 굉장히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양극산화 회피 기술, 양극산화 피막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용어들이 어려워요. 네네. 네.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양극산화 피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통해 기존 내구성보다 4배 정도 좋아지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양극산화 피막 기술이 어떤 건지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속의 피막을 형성하는 기술인데요. 알루미늄을 통해서 양극산화를 해 피막을 형성합니다. 다른 철도 아니고 왜 알루미늄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알루미늄이 녹이 슬지 않습니다. 다른 철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이용하는 건데요. 알루미늄을 이용한 피막 기술, 피막 형성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껍게 되진 않고 되게 얇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 회사는 또 다른 기술을 더해서 피막 그 두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않고 두께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사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통해서 내구성을 굉장히 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A사의 신규 부품의 점유율을 60%나 차지하고 있고요. 복구 부품 중에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벤더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의 영업이익과 성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거래처들의 공장이 중국에 몰려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처음 터지면서 중국 공장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실적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매출 부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랄 만큼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실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반도체 부분의 영향도 좀 큰데요. 이러한 반도체 부분은 제가 뒤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실적 얘기를 했는데요. 실적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죠. 공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38%, 당기순이익은 671%나 증가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보다는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단순히 제품 매출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라고 공시 내용을 했습니다. 매출을 물건을 잘 팔아서 수익을 잘 남겼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그렇게 잘 팔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신규로 진출한 반도체 부분의 핵심 사업입니다. 바로 에노다이징 코팅 사업인데요. 에노다이징 코팅 사업은 다시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속 재질의 표면을 일부러 산화를 좀 시킵니다. 일부러 부식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한 산화막 자체가 외부의 영향으로서 그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디스플레이를 설명하면서 산화랑 그리고 막 형성, 아까랑 조금 비슷한 단어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기술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업체는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긴 하지만 기술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기술력에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경쟁력이 매우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작년에 이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매출 비중은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이긴 했지만 올해에는 정말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 신규 코팅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거친 후에 검사 결과를 받고 이게 정말 좋구나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바코팅 방식을 적용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테스트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치를 보고 당연히 반도체 회사들은 신규 매출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올해 큰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엄청난 성과를 보였는데 올해 비슷한 수준의 성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려 4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을 보자면 한 18.5% 정도, 올해 18.5% 정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35%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T 업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중에서 이렇게 성장성이 좋고 올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주식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60일선을 가장 강력한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 우상향 상승 패턴을 만들려고 시도 중에 있는데요. 박스권을 현재 이루고 있는데 상단 돌파 시도에 있습니다. 현재 정배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정배열 과정을 거친 이후에 3,500원 이상만 돌파하면은 충분히 큰 상승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매출 성장 기대치를 좀 생각해 본다면 더 큰 상승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사실 기술적으로도 좋은 자리에 있고 21선은 이미 5일선과 11선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자리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 있는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주식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따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모멘텀도 탄탄하고요.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분석 위치상 또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재룡 대표의 얼굴이 있는 김재룡 전문가의 얼굴이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노란톡방 지금 이제 많은 분들 계속 들어오고 있으시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들 나누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노란톡방에서 여러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장 어렵죠. 그래서 시장이 참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분들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될까요? 시장의 그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
뭐 이렇게 좀 질문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화방들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로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대화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종목 공개를 해드렸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EMI 필터 제조 업체입니다. 네. 일단 어려워요. 굉장히 또 어려운 것 네. 같은데요. 사실 IT와 관련된 이러한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오다 보니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뒤에 종목 상담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방송을 보시다가 너무 어렵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나중에라도 보게 되면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EMI 필터. 일단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가전제품에 적용하는 필터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전기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파를 전부 다 차단할 수는 없지만 감쇄 작용을 시켜서 어느 정도 적합성까지 유지를 시켜주는 장비인데요. 저희 건강과 굉장히 무척 연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전자파만 없애는 회사인가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급격한 전류 변동을 방지하는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처음에 전기전자 제품들의 그 한 전원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제품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 제품이 급격한 전류로 인해서 오작동이나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제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에 한 제품만 고장나는 게 아니고 여러 제품이 모두 다 고장나는 그러한 사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노이즈 필터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EMI 필터입니다. EMI 필터를 통해서 전자파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전류 변동을 제어하는 리액터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리액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 회사의 미래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 변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좋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매출의 가장 큰 EMI 필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파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자파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된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기파를 줄여서 전자파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수면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자파가 계속해서 전기전자 제품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실 전기전자 제품을 제외하고는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죠. 많은 부분에서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그렇고 세탁기, 전기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전기장판, 에어컨 같은 것들이 전자파를 굉장히 노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체의 각종 질병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기계 오작동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EMI 필터는 잘 들어보지도 않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리고 앵커님한테 지금 한번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혹시 비행기 타실 때 휴대전화 켜시나요? 아니요, 전 꺼요. 비행기에서 기장님이 당연히 휴대전화를 끄라고 네. 말씀을 하시죠. 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파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맞습니다. 통신 제가 말했던 있고. 전자파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93년과 96년에 전자파, 휴대전화, 비행기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전자파로 인해서 비행기가 오작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비행기가 만약 사고가 나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EMI 필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EMI 필터는 모든 가전제품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 매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사업으로 경기 변동과 아주 민감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요. 경기가 나쁠 때는 굉장히 나쁩니다. 특히 가전제품 경우에는 내수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업황인데요. 당연히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고객사로는 삼성과 LG사인데요. 이 회사들이 수출을 많이 할수록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초반에 한번 인플레이션과 금리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했는데 앵커님 혹시 인플레이션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건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네. 저번 주에 원유를 얘기하면서 제가 다른 분이셨네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기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라고 했는데 경기는 상당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가전제품 업황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거기에 EMI 필터를 제공하는 이 업체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의 더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만 하더라도 신제품의 주기가 한 1년 정도로,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고서 1년 뒤에 신제품이 나왔다면 현재는 6개월 정도면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현재 많은 기능성과 사용 편리성, 디자인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가전제품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1, 2년 뒤에 나올 제품을 미리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리 개발을 해서 제품이 굉장히 빠른 주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품이 많이 나올수록 더 EMI 필터는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제품이 더 많이 나오면서 제품의 가격은 점점 더 고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MI 필터도 굉장히 큰 수익성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리액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MI 필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리액터입니다. 리액터는 잠깐 앞서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전류의 급격한 변화량을 조절하는 일정하게 전류를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에너지 효율까지 좋게 만듭니다. 당연히 가전제품을 쓸 때 에너지 효율 면에서 더 좋아진다면 쓸 수밖에 없는 부품인 거죠. 거기다가 이 업체는 신재생 에너지로 현재 태양광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태양광 리액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이 점점 발전할수록 더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리액터라는 게 전기 에너지의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기 에너지의 효율성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린 에너지인 태양광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겠지만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질문 참 많이 하시네요. 네. 전기 에너지에 대한 효율 사실 요즘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는 제가 올해 가장 주목하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올해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만 늘릴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부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용 리액터도 이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현재 완성된 제품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용 리액터도 분명히 개발만 완료된다면 정말 큰 성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되게 뜨거운 이슈죠. 그린 뉴딜과 전기차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이 업체가 바로 이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안정적인 EMI 필터, 가전제품의 업황 성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정된 업황에 그린 뉴딜과 전기차를 엎은 이 회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강한 상승 보이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121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에 121선만 터치하면 강한 상승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1선이 굉장한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21선을 터치하고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데드클로스가 나면서 하락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린 뉴딜과 전기차에 대한 테마 그리고 EMI 필터에 대한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5천 원 이상만 올라와 준다면 다시 골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다. 그리고 5천 원만 돌파한다면 정고점이 6,2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금 기술적인 자리도 좀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굉장히 좋은 테마 그리고 안정적인 본업까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EMI 필터 제조 관련 업체입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김재룡 전문가의 얼굴이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저희 그 수익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수익, 저희 시장의 움직임과 전혀 관계없이 수익은 꾸준히 잘 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서현탄메탈 같은 경우는 이미 100% 이상의 수익권 한번 터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0%대 수익입니다. 서현탄메탈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유니온도 54%대 수익입니다. 록십자 랩셀이 54%, ECS 29%, 진성TC 21%, 문배철강 20%대 수익률이고요. 텔스와 메가MD가 나란히 17%, 그리고 이제 KMH가 16%, 유나이티드 제약이 14%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 모두 노란톡 혹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종목들이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이런 수익률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돼요. 이곳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화르릉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SK렌터카고요. 1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SK렌터카의 지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아요. SK렌터카 오늘 같은 경우 현재 1,550원이네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12,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을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12,000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재 12,000원이면 한 달 정도 가량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60일선이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번 주 수요일 날 강력한 매도 음봉이 나오면서 깨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사실 저번 주 수요일 날 손절을 하는 게 맞긴 했는데요. SK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무적으로 조금 안정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라인에서 조금 홀딩해보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매수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조금 힘든 모습이긴 합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 11,000원 정도 부근이면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배열 과정이나 아니면 11,000원에서 다시 한 번의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11,000원 부근까지 오시면
그 11,000원에서 손절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홀딩을 하고 계시다가 계속해서 조정을 하게 된다면 10,000원 부근이 오면 그때도 손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수익권에서 청산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10,000원이 깨지면 그냥 전량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11,000원 잡아드렸고요. 때로는 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선까지 좀 잡아드렸으니까 제시해드린 전략들 좀 참고해 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딸기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세아입니다. 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비중 15%. 현재 수익 중인데 언제쯤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세아가 지금 1,850원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어쨌든 대응을 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아 같은 경우에는 1,700원과 1,950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자리는 기술적인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21선과 61선을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11선이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홀딩하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1950원을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1950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대부분 주가는 윗꼬리를 달고 밀렸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단기로 제시해 드리자면 195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손절 라인은 굳이 안 잡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1950원 라인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고점이 2095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고 1950원대의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원을 돌파를 하고 나서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더 홀딩하면서 수익을 더 누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950원 돌파 여부 꼭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혹시 1950원을 돌파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글 한번 더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세아에 대해서는 목표가 1,950원 설정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수수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현대로템입니다. 비중 15%, 매수가 22,000원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현대로템이 오늘 조정받고 있고요. 25,550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2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올라와라 지금 이러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올라올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만 봐도 현재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현재 61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61선만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홀딩하고 계시면 2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점도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손절가 조금 짧게 드리겠는데요. 61선이 깨지게 된다면 121선인 18,0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만원, 손절가는 2만원으로 좀 짧게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2만원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만원을 버티고 계속 올라온다면 충분히 22,000원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자면 23,000원까지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가져가시고 손절가는 2만원, 61선이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일단 기다리시면 그래도 올라올 것 같아요. 목표가 23,000원 전에 드렸고 일단 추가적으로 혹시 뭐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손절선 2만원 선 접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언제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익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사칭방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김재룡 전문가의 얼굴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현재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방입니다.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고요. 어떻게 검색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실 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직후에 바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매수님께서 올려주신 모나리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요청해 봅니다. 모나리자 비중 10% 4,500원입니다. 목표가 6,000원 잡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모나리자가 현재 5,200원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표가 6,000원 잡고 있으시대요. 어떤가요? 일단 6,000원에 팔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단기로 6,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사실 5,500원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워 보입니다. 5,500원을 뚫으려고 사실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 강력한 양봉 보이면서 상승 시도에 있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500원 부근의 물량은 상당히 매물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5,500원 정도면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기술적으로만 보면 골든크로스가 났고 121선까지 모두 다 상향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는 맞습니다. 기다리시면은 당연히 목표했던 6,000원까지 올라오실 수도 있으나 기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5,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를 하신 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5,000원 정도, 121선이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5,000원 선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5,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랑 목표가를 사실 조금 짧게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리스크를 좀 회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를 최대한 좀 짧게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삐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선생님, HMM 비중 5% 2만 원에 진입을 했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HMM은 오늘 7%대 오름세입니다. 26,300원. 이분 같은 경우 지금 2만 원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 지금 목표가 설정을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해운업 지수와 굉장히 관련된 업종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2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봤어도 60%는 수익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도 수익이면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규 포지션을 들어가서 사실 손해로 물리신 분이 아니시라면 지금 정도 가격은 사실 시장 그리고 밸류를 봤을 때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정도에선 수익을 실현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좀 큰 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 나시면 당연히 매도하고 수익 챙겨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은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수익 누리고 있으시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두 종목 공개를 했잖아요. 그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T 업종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디스플레이, 안정된 디스플레이의 매출에다가 반도체 부분의 매출 성장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업종 분명히 주목해봐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업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EMI 필터라는 안정적인 매출에다가 그린 뉴딜과 전기차라는 테마 두 개, 올해 가장 주목받아야 될 테마 두 개가 모두 있는 이 업체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종목도 밸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쭉 주목해봐야 된다. 거기다가 모멘텀이 될 반도체 부분과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그런 부분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을 계속 보고 이 주식 주목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그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저희 1분 후에 바로 노란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오픈 채팅방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김재룡 전문가의 얼굴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종목명 그리고 매수 타이밍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아무리 알아도 매수 타이밍 모르면 말짱 꽝인 거 아시죠? 정확한 정보들 노란톡 통해서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30초 후에 노란톡에서 바로 정보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